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텔리어는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멋있는 로비 안에서 예쁘고 멋있는 유니폼을 입고 정갈하게 머리를 묶고 막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 멋진 모습이 정말 다라고 생각하셔서 호텔리어를 꿈꾸신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호텔리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과 작업과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기도 정말 바쁘고 그리고 힘들기도 정말 힘든 직업이어서 단순하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왜 호텔리어를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정말 그만큼 매력 있는 직업이라는 것, 그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제가 받아본 질문들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물어봐 주셨던 거 딱 5개만 제가 뽑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일단 영어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제 첫 영상이 영어로 제가 이렇게 더빙을 했던 영상이었다 보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잘하면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말하는 사람마다 정말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대화는 정말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전만큼 외국인 방문객은 많이 준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외국인 손님은 오고 있어요. 그리고 호텔마다 장기 투숙객인 비즈니스 외국인 손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손님들과 만났을 때 정말 광범위한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통은 정말 필수이고요. 그리고 또 손님이 원하는 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어도 잘해야겠지만 그냥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센스 정도를 정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인 영어 성적이 얼마나 돼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인 영어 성적이 높다고 해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분들도 본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 성적은 웬만큼 정도만 7, 800 정도 이상만 가지고 있으셔도 소통 능력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천하는 영어 방법은 미드 많이 보기. 미드 중에서 그런 슬랭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 말고요. 좀 기본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미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프렌즈를 진짜 즐겨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드를 처음에는 자막을 켜고 보시는 거예요. 한국어 자막을 처음에 켜서 보시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들린다 싶으면은 영어 자막을 켜서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몇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막 없이 들릴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자막을 끄고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음도 교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영어적인 표현들도 많이 배웠고요. 교과서 같은 거에서 배우는 그런 영어 표현들을 실질적인 대화에서는 안 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드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신 질문 2번째는 외모가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많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외모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호텔리어라는 거는 보여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훈녀다, 훈남이다 이렇다기보다는 깔끔한 이미지 정도? 그리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미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피라고 하죠, 저희가 소위 말하면. 유튜브 같은 데서 어피 깔끔하게 하시는 거 잘 연습하시고, 그리고 화장도 면접을 보실 때 너무 센 화장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은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화장 같은 거를 잘 연습해서 가시면은 전혀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많이 물어봤던 거는 스케줄 근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스케줄 근무를 하면은 내가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쉬고 싶은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일단은 큰 틀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케줄은 프런트 기준 3교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3교대 중에서 첫 번째 오전조. 오전조는 보통 7, 8시쯤에 출근을 해서 오후 3, 4시 정도에 퇴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조는 그 사이에 한 2, 3시 정도, 오후 2, 3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퇴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조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7시에서 8시 오전에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총 9시간을 근무하는 거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 시간 안에 저희가 이제 식사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오퍼레이션은 사실 특성상 1시간을 풀로 해가지고 가질 수는 없어요. 식사 시간 자체를. 그래서 대부분의 호텔들은 한 4, 50분 정도 휴게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 20분 정도는 중간중간에 좀 한가하면은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조금씩 이제 돌아가면서 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밥을 못 먹고 일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뭐 돌아가면서 누가 한 번씩 내가 커피 쏠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바빠서 밥을 못 먹는 그런 가슴 아픈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스케줄 신청 같은 경우에는 호텔은 직업 특성상 주말이나 공휴일에 정말 많이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원 출근이라고 할 수 있죠. 주말에는 대부분 공휴일 이럴 때는 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한 달 중에서 꼭 쉬어야 되는 일이 있다. 뭐 가족 행사라든지 뭐 친구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전달에 스케줄 신청이라는 거를 스케줄러가 받기 때문에 내가 이날 꼭 쉬어야 합니다 하고 사유 정도를 쓰면은 웬만해서는 반영이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일을 하시면서 뭐가 가장 힘드신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말하는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어떤 게 제일 힘들다, 뭐 누구는 뭐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게 주관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은 호텔리어는 아무래도 감정 노동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업계에 있다 보면은 몇 년이 되고 하다 보면은 그 감정이 무뎌지는 날이 오기도 하거든요. 오기도 한데 한 번씩 정말 비수를 꽂는 말을 듣는 날에는 내가 정말 속상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감정 노동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SNS 같은 데 보면은 배민 리뷰랑 민원에 등장하는 빌런들의 그런 썰이 정말 많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댓글 같은 걸 제가 보면은 진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다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서 호텔리어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멘탈 관리가 정말 필수예요. 웬만한 멘탈로는 정말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내 멘탈은 내가 케어를 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으신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5번. 제가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부터 제일 많이 저한테 물어봐 주셨던 거 연봉 그리고 복지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얼마만큼 큰 연봉을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작은 연봉을 생각하셨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고 질문을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훨씬 더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높지 않고요. 그리고 물론 내 연차가 쌓이고 내가 승진을 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연봉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만 많은 소문들에 들리는 것처럼 호텔리어의 연봉은 박봉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무언가 원동력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또렷하게 이 호텔리어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텔리어의 연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적고 힘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연봉이 좀 적으면 그래도 나는 호텔리어를 꼭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요즘엔 투잡, 쓰리잡도 많이 하니까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해요.
왜냐면 호텔은 대부분 이제 다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스케줄 근무, 내 스케줄 근무를 하면서 투잡, 쓰리잡을 한다는 건 다른 회사의 내 스케줄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건데, 내 스케줄을 봐주고 그걸 이해해주면서까지 나를 고용해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2주치 정도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 특성상 점유율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나왔다가도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날 원래는 뭐 오전주였는데 갑자기 내일 스케줄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오후주로 바뀌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서 투잡, 쓰리잡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봉이 좀 박봉이더라도 이 일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추천. 제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복지 같은 경우에는 호텔마다 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호텔의 복지를 직접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호텔들에서 공통되는 복지는 가장 좋은 게 직원가죠. 직원가가 보통 일반 고객들이 20-30만 원 정도의 예약을 하는 객실인데, 직원들은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적게는 5-6만 원에도 예약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복지입니다. 그리고 뭐 특정한 브랜드들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포인트 적립을 하는 것처럼 내가 숙박하고 다른 고객들과 똑같이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멤버십 등급도 높아지고, 그 멤버십 등급이 높아지다 보면은 그 등급에 따른 혜택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텔리어에게는 가장 좋은 복지가 직원가 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호텔에 따라서 그 직원가 이용을 본인에게만 제공을 하는 호텔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 직계 가족들한테까지 제공을 하는 호텔들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사촌들에게는 또 다른 금액으로 해서, 물론 직원 본인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높지만 그래도 저렴한 금액을 오퍼를 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가 예약은 현실적으로 금액조차도 적고 매출을 따졌을 때는 정말 좋은 매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점유율이 많이 높은 날, 내가 가고자 하는 호텔에 가고자 하는 날짜에 점유율이 많이 너무 높다, 또는 성수기다 하면은 예약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이래저래 돌려서 말하기보다는 웬만하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명쾌한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궁금하셨던 게 있으시면은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채팅이래. 직업병입니다.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저 인스타 DM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꼭 대답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